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어떻게 50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변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잘 맞았거든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원래는 챔스 그 회차는 잘 안 하는데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랑은 다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하는 방법이 챔스에는 정말 잘 안 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좀 바라보는 시선, 그런 걸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패턴도 말씀을 드릴 건데, 패턴이 사실 챔스 그 회차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도 막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스크바와 잘츠부르크 경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스크바와 잘츠부르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해요. 1번, 2번, 3번 다 이상한 지금 부분인데, 일단은 이상한 부분부터 좀 체킹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스크바와 잘츠부르크 경기는요, 지금 현재 해외 구매율이 97.9%로 잘츠부르크 쪽으로 쏠려 있네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제가 일단 발견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일단은 모스크바와 잘츠부르크는 무조건 승점을 쌓아서 2위를 노려야 돼요. 2위는 지금 AT 마드리드인데, 일단 1등은 물 건너갔고 미넨이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 2위 자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무조건 승점을 쌓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승패를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경기들로 되어 있는데, 모스크바가 지금 현재 배당이 4.60입니다. 잘츠부르크는 1.49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잘츠부르크 꼴찌인데 7득 14실 1무 3패 꼴찌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물론 홈팀 모스크바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원정에서 1.49 배당이라 이거는 너무나 낮은 배당이거든요, 진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모스크바의 부상 현황이 좀 있네요. 부상 현황으로 제가 잠깐 좀 적어봤는데, 일단은 안톤 미란 축구 선수 3골 4어시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크리호비악 선수 2골 넣었는데, 일단 미드필더 이 두 선수 못 나오고, 그리고 공격수 주축 공격수인 스몰로포 선수가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배당이 나뉘어져 있다. 근데 너무 낮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다. 잘츠부르크는 딱히 그렇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로, 초안 아니고 최종입니다. 코멘트로, 아무리 그래도 저런 부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배당 갭이 너무나 심하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은 모스크바의 승리는 없다, 이거를 저는 좀 자신을 할 거고요. 무패 라인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방향이, 제가 만약에 이게 단통으로 한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패를 좀 가고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1.49 너무 낮습니다. 일단 근데 좀 배트맨 국내 배당이 1.49 이런 배당은 사실 너무 좀 불안한 배당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한 배당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지금 현재 모스크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투표율과 배당이 지금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무승부가 제일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팀은 지금 무승부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제일 낮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단통이라면 패를 가고 싶지만, 만약에 받춘다 이러면 저는 무까지 받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방향은 무패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AT 마드리드 대 미넨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 배당을 보시면요, 1.87에 3.35에 3.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은 또 미넨 쪽으로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미넨은 지금 4전 4승으로 이미 확정을 지었죠. 1등으로 거의 확정을 지었는데, 그에 비해서 AT 마드리드는 5점입니다. 아직 2위에 3, 4위에게 따라잡힐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는 무조건 여기서 승점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구매율도 보시면 지금 현재 73.4% 정도가 AT 마드리드 쪽으로 몰려있네요. 그 동기부여겠죠. AT 마드리드는 동기부여가 지금 출중하고 미넨은 동기부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두 팀의 흐름은 너무나 좋은 건 당연한데, 일단 AT 마드리드의 부상 현황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수아레즈 선수 제외하고는 딱히 타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미넨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할 정도로 수비진 초토화, 미드진 초토화, 게다가 핵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 못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거의 초토화가 되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AT 마드리드가 무조건 이겨야죠. 동기부여, 현재 선수진 이렇게 컨디션 상황 무조건 AT 마드리드죠, 무조건.
근데 참 희한하게도 퍼센테이지가 지금 미넨 쪽으로 올라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킹을 안 하고 하신 건지 몰라도 저는 이 경기가 미넨 쪽으로 미넨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도 지금 현재 투표율이 저런식. 배당은 또 AT가 뭔가 이기면 뭐 정말 꿀배당이죠. 거의 2배당 가까이 주는 건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무조건 미넨 사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너무나 함정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단통 갑니다. 뭐 방향은 미넨 사이드인데 저는 단통이라면 미넨승 갑니다. 너무 A팀 아들이처럼 느껴져요. 말도 안 되게 만큼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투표율이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어쨌든 전 미넨승으로 갈 겁니다. 단통 미넨승 갑니다. 3번 메넨글라드바흐 인터밀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퍼센테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퍼센테이지는 지금 현재 50.9%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좀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근데 배당을 보시면요, 지금 국내 배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요. 인터밀란이 지금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죠. 사실 근데 지금 인터밀란은 4위입니다. 승점이 2점이고요. 메넨글라드바흐는 지금 현재 1등 8점입니다. 패배가 없어요. 14득 4실. 인터밀란은 4득 7실. 누가 봐도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강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레알 마드리드, 도네츠크 뭐 이런 팀들에게 따라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외 구매율이 지금 현재 메넨글라드바흐 쪽으로 15.7%로 오히려 인터밀란에게 62.7%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지금 배당이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현재 흐름도 그렇고요. 근데 어째서 이게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1, 2, 3번 지금 모두 다 지금 배당과 투표율이 정반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봤는데 일단 메넨글라드바흐 뭐 부상 현황이 심한가? 뭐 이렇게 좀 봤어요. 부상 현황. 부상 현황 볼게요. 메넨글라드바흐 보니까 지금 현재 니코 엘베디 선수, 지금 핵심 수비수, 그리고 뭐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벤세바이니 선수, 수비수, 못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핵심 공격수, 호프만 선수 못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스 호프만 공격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현재 2골 4어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팀에 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인터밀란 글쎄요, 그렇게 타격이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타격이 있다고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들어서 콜라로프 선수 못 나오고 비달 선수 못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배당이 정배를 받는다 원정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인터밀란 사이드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인터밀란이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패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3번 경기는 무패. 마르세유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이렇게 두 팀이 붙는데요. 일단은 투표율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거의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면 2.24, 2.95 그리고 2.75. 역시 배당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해외 구매율도 거의 3등분이 되어 있어요. 마르세유가 45.6%로 좀 앞서 있는 걸 제외하면요. 근데 이 두 팀은 사실 이제 가망이 없어요. 챔스에서 그냥 탈락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룹 C는 맨체스터 시티와 포르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부상 현황 봤더니 마르세유는 쌍송 선수 못 나오는 거 제외하면 그다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림피아코스에는 발부에나 선수, 미드유진의 발부에나 선수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란젤로비치 선수 못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뭐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턴도 뭐 이렇게 딱히 있는 게 없어서 이 4번 경기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배당으로 풀어도 뭐 어떻게 풀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이제 5번 경기 포르투 대 맨체스터 시티. 이 두 팀이 이제 만났는데 사실 이 두 팀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을 지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현재 4전 4승이고 포르투는 3전 1패입니다. 3승 1패입니다. 근데 두 팀 모두 다 공격적인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흐름도 포르투도 좋고 맨체스터 시티는 조금 주춤하다가 그리고 챔스에서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상 현황을 잠깐 보니까 일단은 포르투에는 페페 선수를 제외하면 딱히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맨체스터 시티도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타격이 없는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투표율 먼저 보면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66.1%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율을 좀 찾아봤더니 97.1%로 맨체스터 시티의 승을 보고 있네요.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는 그냥 맨체스터 시티는 무조건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의 승은 무조건 받치고 한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패턴을 챔스에서 별로 적용시키고 싶진 않은데, 일단 페업다가 좀, 네,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왜 페업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냐면, 일단은 5번에 이렇게 3번 연속 패가 나왔는데, 이 5번 라인을 쭉 가봤을 때 패가 4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3번에서 끊겼어요. 근데 이게 매번 이 패턴이 챔스로 갔을 때는 그다지 막 100% 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좋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 예. 아무리 봐도 그냥 배낭만 딱 봐도 맨체스터 시티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승은 버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날개를 더 다냐 안 다냐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방향은 일단은 승부패로 일단은 지워 놓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 네,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게 제 머리를 좀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6번은 리버풀 대 아약스인데, 자, 이 경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네요. 일단은 리버풀과 아약스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이제 해외 구매율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퍼센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구매율은 지금 현재 79.9%로 리버풀 승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체들도 모두 다 리버풀 승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딱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 절대 리버풀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경기는 일단은 아약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과 아약스는 무조건 승점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면 아탈란타가 3등이지만 아약스와 동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아직 확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은 굉장히 전력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근데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은, 아약스는 현재 흐름이 너무 좋고요. 리버풀은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아약스는 지금 부상 현황이 없어요. 핵심 선수들에 있어서는 없는데, 리버풀은 지금 수비진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약스에게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 아약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이게 리버풀이 1.51일까? 왜 리버풀이 1.5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을까? 이 1.51이라는 배당 굉장히 불안한 배당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배당인데, 이상합니다. 리버풀이 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단통 리버풀 승 갑니다. 이거 만약에 아약스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 4.20 배당 그냥 꽁으로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아약스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 단통승 가겠습니다. 근데 제 머리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현재 수비진이 그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어떻게 리버풀이 저 아약스의 그 경기력을 받아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배당이 매겨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7번. 사실 이 경기 아탈란타가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네, 아탈란타가 지면 말도 안 되는 경기인데, 미트윌란은 일단은 지금 현재 4전 4패로 올패고요. 이게 아탈란타가 진다, 진짜 말도 안 돼, 상상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정도까지입니다. 일단 91.3%거든요. 당연히 지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기죠. 누가 봐도 아탈란타가 이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배당으로 1.08이라는 배당을 줬네요. 1.68에 6.80에 게다가 13배당을 지금 매겼습니다. 이 정도로 아탈란타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탈란타는 좀 그래도 부상 현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로빈 고센스 선수라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선수인데 어쨌든 수비입니다. 이번 시즌에 한 골 2어시를 했고요. 이 선수는 좀 출전할지 안 할지 아직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못 나오는 선수로는 이제 파사리치, 이 선수,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타격이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탈란타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고, 미트윌란은 오히려 지금 현재 못 나오는 핵심 선수들이 많습니다. 미트윌란, 저도 이제 경기를 이 팀들 경기는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데이터로만 보자면 일단
셰프트첸코 선수 1골 1어시 네, 수비입니다. 핵심 수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에 옌스 카유스테 그리고 에반데르 선수 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못 나오는데 절대 이건 아탈란타가 지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탈란타는 여기서 지면 안 되고 무조건 승점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아탈란타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면 또 2월이 되겠죠? 저는 아탈란타 승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1.08을 줬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변인 경기였다 그러면 1.19로 현혹시켰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1.0대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1.1대 이상의 배당을 줘가지고 현혹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탈란타 승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탈란타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탈란타 승 가겠습니다. 이거 이변이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8번 경기 크라스노 경기 가볼게요. 크라스노 스타드렌. 자, 이 경기도 제가 좀 이번 회차에서 좀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죠. 이 경기에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율이 지금 현재 3등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해외 구매율을 보니까 홈팀 승 크라스노라는 팀한테는 27% 그리고 네, 무승부는 2%, 원정팀 승리는 71%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타드렌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많이 점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동기부여로 없습니다. 이 두 팀은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냥 두 팀 모두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뭐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인데 그냥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이 팀은 이겨야지 꼴찌는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뭐 의미가 없죠 사실. 네, 뭐 그리고 이제 크라스노 뭐 선수진에 뭐 이상이 있나 봤더니 일단 주전 골키퍼 네, 사포노프라는 선수가 못 나옵니다. 그리고 네, 또 미드필더 토니 빌헤나 네, 주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선수 못 나옵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타격은 없고요. 스타드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아구 에르드라는 핵심 수비수. 이 선수가 이제 골을 3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전 골키퍼 못 나오는 거랑 핵심 수비수 못 나오는 거랑 거의 그 동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비슷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부상 현황에 있어서 누가 더 손해고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해외 구매율이 스타드렌에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71%나 몰렸다.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드렌이 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투표율을 보니까 41.4%로 무승부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거 그냥 무패로 가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방향 무패입니다. 고민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크라스노 승은 네, 별로 생각이 안 드네요. 어쨌든 무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삭쉐이 네, 라이프치히. 일단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 바삭쉐이라는 팀의 경기까지 챙겨보진 않아요. 근데 라이프치히는 그래도 네, 네임밸류상 바삭쉐이보다는 더 뛰어나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을 보니까 네, 라이프치히가 지금 77.9% 거의 78%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이 지금 현재 6.40 배당 그리고 4.35, 1.31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네요. 저는 보통 뭐 1.39, 1.31 이런 배당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해외 구매율을 좀 보니까 15.3%가 바삭치히의 승을 보고 있고 9.2%는 무승부 그리고 75.5%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 두 팀은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 H조는 맨유가 1등이 9점이고 파리 생제르맹이 6점으로 2등이고 네, 라이프치히는 동률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임밸류 상으로도 그렇고 부상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바삭쉐이 선수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못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핵심으로요. 한 명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카이카라라는 수비수. 네. 못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외에는 뭐 제가 봤을 땐 서브로 보이거든요. 네. 알렉시치 선수 못 나오고 뭐 크리벨리 선수 못 나오는데 그다지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보여서 타격만 봤을 때는 바삭쉐이가 좀 더 그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눈대중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라이프치히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이제 1.31이라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이기겠지 이런
아니란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까지는 맞추고 싶은데 라이프치히의 패배를 예상하고 싶진 않네요. 일단은 방향 아직은 고민 중이다. 그래도 라이프치히의 승은 받치고 날개를 달아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변 구간인 의심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이겨야 될 경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요.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바삭시히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는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배당이 너무 낮나? 무승부까지는 받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무패로 일단은 설정은 해놓도록 할게요. 9번이고요. 10번 세비야 첼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제가 그냥 쉽게 정했습니다. 세비야의 승 보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프로토로도 충분히 가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표율을 보면요 38%로 첼시가 좀 앞서 있거든요. 원정인데 첼시가 38%로 앞서 있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배당 역시도 지금 홈인데도 세비야가 지금 2.45로 역배를 받고 있거든요. 역배 뭐 무승부가 더 높은데 어떻게 저게 역배입니까? 라고 그냥 딴지 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한 역배가 뭐 제일 높은 배당이 역배다 이런 게 아니고 승패로 나눴을 때 이 두 팀의 승리 뭐 패배 이런 걸 봤을 때 더 높은 배당을 역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굳이 딴지 안 거셔도 그냥 네, 알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첼시가 지금 세비야보다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원정에서. 네, 왜 그런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5% 세비야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베터들의 심리이고요. 78.8%가 첼시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첼시랑 세비야는 지금 현재 진출은 확정을 지어놨는데 누가 1등을 하냐, 조 1위로 확정을 짓느냐, 이 경기에서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이기는 팀이 아마 1등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비야도 지금 현재 5연승째고 네, 첼시도 굉장히 패배를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 어째서 세비야가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역배를 받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선수 뭐 출장에 뭔가 지장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습니다. 네. 뭐 첼시는 벤자민 칠웰 선수 못 나오고 세비야는 뭐 아쿠나 선수, 에스쿠데로 선수 못 나오지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풀 주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 세비야 승은 절대 안 보고요. 네. 첼시 사이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통이라면 저는 첼시의 승을 갈 것 같습니다. 단통이라면 네, 첼시의 승을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세비야 승 안 봅니다. 다음에 11번 도르트문트 라치오. 지금 현재 이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72.3%가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을 보니까 1.45라는 배당이 도르트문트한테 매겨졌습니다. 왜 그런지를 또 지켜봐야겠죠. 도르트문트는 9점으로 1등, 라치오는 8점으로 2등. 네, 1점 차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제니트는 일단은 뭐 가망이 없지만 클리브리드 팀은 아직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팀은 무조건 승점을 쌓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팀의 흐름 뭐 둘 다 비슷해 보이고요. 뭐 배당이 근데 도르트문트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두 팀 흐름도 괜찮고 지금 동기부여도 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배당 갭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도르트문트에는 메니에 선수 수비수입니다. 이 수비수 선수가 일단은 결장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2어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못 나오는 선수 게레이로 선수 못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큰 타격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뭐 이 두 선수 일단은 출전 불가고요. 라치오는 없습니다. 둘 다 이제 별 타격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맞붙는 건데 도르트문트가 지금 현재 1.45라는 배당을 받고 있다. 너무 낮은 배당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도르트문트 단통승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최종 방향은 단통승입니다. 이거는 도르트문트 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패턴도 한번 봐볼까? 11번에 뭐 없네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생각해볼게요. 근데 꼭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경기는 뭔가 이렇게 부러지곤 하던데 의심 안 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도르트문트 승 갈게요. 도르트문트가 이기겠지. 다음에 12번 클리브리드 제니트. 일단은 클리브리드는 무조건 승점을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니트는 이미 탈락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클리브리드가 동기부여가 더 있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브리드 61.4%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배당을 가까이 받고 있네요. 이게 맞다고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저는 뽕배당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별로거든요. 이 배당이. 일단 해외 구매율 89.4% 당연합니다. 클리브리드가 지금 동기부여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흐름 자체에서도 보면 일단은 클리브리드가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보여요. 뭐 둘 다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챔스로만 봤을 때 클리브리드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네. 이런 배당을 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뭐 선수들이 뭐 못 나오나 이런 걸 봤는데 클리브리드에는 수비수에 시몬 델리라는 선수 못 나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마츠 리치라는 선수 못 나오고요. 이 두 선수가 주전들인데 나오지 못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 근데 시몬 델리 선수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못 메꾼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츠 리치 선수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제니트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제니트는 수비진에서도 좀 타격이 있네요. 보니까 일단 카라바예프 선수, 네, 수비수입니다. 핵심 수비수. 못 나오고요. 그리고 대한 로브렌 선수 못 나오고, 크로고보이 선수 못 나오고, 미드필더진의 4어시를 하고 있는 오즈도에프 선수 못 나오고, 핵심 공격수 제일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아르템 주바 선수 7골 넣고 있습니다. 1골 4어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 못 나옵니다. 딱 봐도 클리브리드가 이겨야겠죠? 스토리상으로도 얘네가 지금 현재 더 좋고 얘네가 이겨야 되겠다. 근데 2.10, 2.01 배당이네? 꿀이다 하고 딱 갈 수 있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니트 사이드 가겠습니다. 이건 꺾겠습니다. 제니트가 지금 현재 뭐 져도 됩니다. 저도 뭐 타격이 없어요. 이거는 져야 되는 경기가 맞아요. 해외 구매율도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니트 사이드 가겠습니다. 단통이라면 무승부로 가겠지만 그리고 2.80이라는 배당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3.40, 2.80 둘 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페렌츠바 바르셀로나. 네, 이 두 팀이 붙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바르셀로나죠. 정말 쉽게 보면 바르셀로나 승이죠. 네, 뭐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등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85% 정도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다. 국내 배당을 보니까 7배당에 7배당, 4.7배당. 그리고 이제 1.26이라는 배당 바르셀로나.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배당을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막 의심이 들지 않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배당인데 이런 거에 또 현혹하시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유벤투스랑 3점 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을 거둔다면 확실하게 1등으로 굳게 다 찍어 놓을 수 있고요. 페렌체바는 일단은 탈락입니다. 완전 탈락이고 동기부여로만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보니까 일단은 뭐 그 선수진의 출전 불투명 이런 걸 봤을 때 피케 선수 못 나오고 그다음에 로베르토 선수 못 나오고요. 뭐 그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안수파티 선수 못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바르셀로나의 안수파티 선수 못 나오지만 별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 못 나옵니다. 별로 타격은 없는 것 같죠? 바르셀로나에? 네. 이런 팀을 상대하는 데는 별로 큰 타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만 봐도 그냥 바르셀로나로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 이 패업다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르차 승은 못 버리겠지만 이변이 안 나올 것 같죠? 분명? 예상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지 않나요? 뒤통수 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승도 맞춰보겠습니다. 무승부는 아닌 것 같고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승 왜 가져가요? 아깝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모르죠. 네. 승패 가져가 보겠습니다. 최종 방향입니다. 제 머릿속은 바르샤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변치 않아요. 희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4번에 파리 생제르맹 대 맨유입니다. 이 경기도 좀 저는 쉽게 갔는데요. 쉬웠다기보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지금 현재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뭐 맨유가 지금 현재 4연승을 하고 있다 뭐 이렇지만 글쎄요. 그냥 맨유라는 지금 현재 그 팀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직전 경기도 굉장히 좀 가까스로 이기기도 했고 사우스햄튼 상대로. 물론 사우스햄튼이 최근 흐름이 너무나 좋은 팀인 건 알지만 흐름이 뭐 좋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진으로 봤을 땐 더 좋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별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풀주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다. 근데 제가 이제 다만 이 경기를 좀 쉽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앞서 보인다라는 건 변치가 않아요. 제 느낌도 그렇지만. 지금 맨유는 다비드 데아 선수 못 나오고 루크셔 선수 못 나오고 또 이제 뭐 포그바 선수 못 나오고 근데 페르난데스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공백이 안 느껴질 만큼 그렇지만 어쨌든 봤을 때 일단은 이 선수 그 공백으로 했을 때 당연히 맨유가 더 저는 커 보이거든요. 당연히 커 보여요. 저는 맨유 사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간다면 맨유 사이드 갈 것 같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고 보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14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좀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 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